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오후 5시 53분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북한이 이 동해상으로 발사해가지고 북해도 근해에 낙하한 이 ICBM이 고도 6,200km까지 올라갔고 수평 비행거리는 1,080km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게 발사를 한 거죠. 그 대신 수평 비행거리는 좁혔습니다. 이것은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건데 미국 근해에 떨어지도록 만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좀 만만하게 보이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관측을 해보니까 아주 흰 연기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포착을 했다는 그 보도도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것을 각도를 좀 낮춰서 쏘면은 한 13,000km까지 날아가가지고 미국의 서해안은 물론이고 워싱턴, 뉴욕까지 때릴 수 있는 미국의 심장부까지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이 티각태각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략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미국과 함께 재원을 추가적으로 분석 중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괴물급이라고 불리는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70분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게 6,000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비행 시간도 아주 길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괴물급 탄도 미사일이고 여기에 만약 핵폭탄이 달려 있었다면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핵폭탄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각도를 좀 낮춰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쐈으면은 워싱턴 상공에서 터졌으면은 그걸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일본의 정보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 체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특히 해상보안청, 일본 방위청 이런 데서 반응을 하면서 NSC 소집해가지고 반응을 내어놓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또 빨리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일본 수상은 브뤼셀에 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지금 참석하기 위해서 브뤼셀에서 벌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기시다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해도 서쪽 150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일본의 정보도 우리 정보하고 비슷합니다. 6,000km 고도로 날아가지고 수평으로 1,100km를 비행을 했다. 그러면서 화성 15호가 2017년에 처음으로 발사된 그 이후에 그걸 개량한 신형 ICBM으로 보인다. 화성 15호는 2017년 11월 29일에 발사가 됐는데 그때는 비행시간이 5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71분을 비행을 했다. 라고 정확하게 아주 계산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대충 이게 수치를 맞춰보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이제 NSC가 동시에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을 하고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이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게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 가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또 할 것인지, 더 강화된 결의를 할 것인지, 추가 제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B-52, B-1 같은 전략 폭격기 플러스 항공모함이 한국 근해에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어놓을 것인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데 러시아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국제정세 전체가 지금 요동치게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했던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그 국방부는 또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수방사로 연쇄 이동하는 이런 이사 계획은 일단 이거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국방부에서 이삿짐 꺼내고 합참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고 김정은이가 이 도발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추진하던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을 좀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군사적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그 무리하게 추진하는 군사시설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이런 계획을 조금 보류하고 5월 10일에도 아마 이런 긴장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벙커가 잘 되어 있고 상황실, 지휘실이 잘 되어 있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그런 시설이 없는 통이동 인수위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국제적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